세상에 히어로가 있다면 그에 맞서는 빌런도 있다. 그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달빛뮤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00년 언브레이커블, 2017년 23 아이덴티티에 이어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히어로 유니버스 3부작 마지막 작품 2019년 글래스입니다. 감독은 M. 나이트 샤말란, 식스센스로 극찬을 받으며 헐리우드의 신성으로 등극했는데요. 언브레이커블, 사인, 빌리지, 그래도 이때까지는 나름 호불호가 있긴 했지만 그런대로 봐줄만? 그런데 레이디 인 더 워터, 해프닝, 라스트 에어밴더, 애프터 어스 모든 작품에 호평을 얻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전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과연 이 영화들이 같은 감독의 영화가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들 정도로 최악의 작품들로 평가됩니다.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죠. 더 비지트는 샤말란 특유의 느낌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긴 했는데요. 23 아이덴티티는 상업적인 성공과 평단 관객들을 모두 만족시키며 그의 완벽한 부활을 알렸었죠. 그리고 글래스, 이 영화는 단독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 관람이 필수입니다. 아직 두 작품 다 못 보셨다면, 봤는데도 궁금하다면 글래스 보기 전 꼭 봐야 할 첫 번째 영화 언브레이커블, 글래스 메인 빌런 비스트의 실존 실화. 글래스 보기 전 꼭 봐야 할 두 번째 영화 23 아이덴티티. 영상을 보시면 글래스를 완전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다는 거. 캐릭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데이빗 던, 열차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그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다친 적도 아픈 적도 없는 강철 같은 육체와 부러워, 강철도 구부리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 그리고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까지. 하지만 어릴 때 물속에서 죽었다 살아나면서 물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케빈 웬델 크롬,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며 여러 인격들을 가지게 되는데 비스트, 패트리샤, 데니스, 헤드윅, 베리, 제이드, 오웰 등 한 몸에 24개의 다른 인격들이 존재합니다. 소위 패거리로 불리우는 인격들 패트리샤, 데니스, 헤드윅 등이 미스트를 숭배하며 그를 위해 산 재물을 바치며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약한 케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데니스가 말합니다. 플래처 박사는 미스트는 열차 주차장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케빈의 아버지가 기차를 타고 떠났다는 말을 남기죠. 미스트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힘과 스피드, 벽을 오르는 능력 등 그의 신체 능력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총을 맞고도 멀쩡한 것을 보면 인간의 몸을 하고 있지만 인간을 넘어선 존재로 등장합니다. 미스터 글래스, 본명 엘라이자 프라이스. 선천적 단백질 결핍으로 뼈가 너무 약해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천재적인 두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코믹스의 내용들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오는 실제 이야기들이라고 믿고 있죠. It's a classic depiction of good versus evil. You know what the scariest thing is? To not know why you're here.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대형 사고들을 일으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Passengers aren't allowed in there. 데이빗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만 It's just an awful feeling. 사람들 눈에는 그냥 미치광이 악당으로만 남게 되고 결국 정신병원에 감금됩니다. 영화 글래스에서 미스터 글래스, 비스트, 데이빗의 조우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흥분이 되는데요. 그리고 데이빗의 아들 조셉, 비스트가 살려준 케이시는, 그리고 엘라이저의 엄마는
또 세 사람을 감금하고 그들을 바꾸려는 박사. 익숙한 설정으로 등장하는 데이빗 던, 패트리샤, 헤드윅, 데니스, 이 패거리는 소녀들을 납치하고 비스트가 등장하고 시작부터 파이팅 좀 하려나 했더니 병원에 갇혀버린 신세. 오 마이 갓. 전반부의 전개가 느슨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엘리 스테이플 박사는 플래처 박사만큼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녀가 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담담하긴 한데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녀의 태도가 이해가 되기는 하죠. 그녀에게는 세 사람의 능력,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영화는 후반 30분을 위한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작품은 미스터리, 스릴러죠. 액션 쪽은 거리가 멀다는 거. 그들은 정신병원에 감금하면서 박사는 그들의 상태를 정신 이상이라는 합리적 가설을 통해 설득합니다. 케빈의 인격들 중 몇몇은 엘리 스테이플 박사의 말에 넘어가 비스트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데이빗의 아들 조셉 또한 아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죠. 영화는 샤말란 히어로 유니버스 시리즈의 완결작답게 그동안의 떡밥들을 모두 회수하는데요. 데이빗의 히어로 각성, 케빈에게서 비스트가 생기는 결정적인 계기, 언브레이커블 속 그 기차 사고였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 사고 이후 케빈은 19년 동안 인격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지막 24번째 인격 비스트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미스터 글래스. 그는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히어로, 빌런 등 초능력자들은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있어왔고 코믹스는 그들 존재의 증거다. 그리고 초능력자들을 제거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선한 능력자 데이빗, 악한 능력자 비스트, 그들의 잠재 능력을 깨운 미스터 글래스,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는 비밀 조직의 등장 등 히어로물의 전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히어로물들과는 결말이 많이 다른데요. 감독은 그 반전을 통해 어쩌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초능력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 단지 그들이 그들의 능력을 각성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글래스의 오리지널 러닝타임은 3시간 20분이라고 합니다. 상영을 위해 2시간 9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저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후반부 결말에 초능력자들을 제거하는 조직이 등장하는데 차라리 그 장면은 엘라이저, 데이빗, 비스트가 힘을 합쳐 저들과 대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면 더 재미있는 영화가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트레일러들에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삭제되었는데요. 뭔가 더 많은 의미들과 좀 더 많은 액션 장면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네요. 제임스 완 감독의 경우 공포영화로 시작해서 액션과 히어로물까지 영역을 넓혔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만든 마블이나 DC의 슈퍼 히어로물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엘라이저는 마지막에 자신을 마스터라고 표현합니다. 자막이나 정보를 보시면 엘라이저가 아닌 엘리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 엘리야와 같은 철자를 사용합니다. 많은 이름들 중 감독은 왜 엘라이저를 택한 걸까요? 마지막 엔딩씬은 예언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엘라이저가 데이빗과 비스트를 만들었다고 말하죠. 정확히는 그들에게 본질적인 모습을 찾게 해줬다고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엘라이저가 남겨놓은 영상은 데이빗과 비스트 그리고 본인을 보여줬는데요. 세상에는 아직 각성하지 못한 많은 능력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너희들의 본 모습은 그게 아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라고 말이죠. 샤말란 히어로 유니버스 끝을 보고 싶다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언브레이커블 23 아이덴티티 관람은 필수라는 거.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꾹!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